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최고 의학 저널 란셋이 2026년 2월에 발표한 숫자예요. 가자 보건부 공식 집계는 7만 2천 명이지만 잔해 밑에 깔려 수습조차 못한 시신까지 합치면 7만 5천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가자 지구에서 숨진 사람 수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병원이 불타고 아이들이 잔해 밑에 깔렸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멈추나 싶었죠. 근데 합의가 발표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이스라엘 전투기 50대가 레바논 상공에 떴습니다. 10분 만에 100곳 이상을 폭격했어요. 폭탄 160발, 하루 만에 254명이 죽었습니다. 이란하고 휴전했으면서 왜 레바논을 치느냐? 네타냐후가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인질 30명을 데려올 수 있는 휴전 합의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합의를 집어 던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정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못 잡아요. 여러 정당이 손을 잡아야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연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휴전하면 그 연정이 무너지고 연정이 무너지면 총리직을 잃고 총리직을 잃으면 재판이 풀스피드로 돌아가고 재판이 끝나면 감옥에 갈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입니다. 판사 3명이 앉아 있고 검찰 측 증인만 333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맞은편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이 이스라엘 현직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건 이게 처음이에요. 혐의는 3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1000번.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아르논 밀찬한테 20년 넘게 고급 시가, 샴페인, 보석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7천만 원어치예요.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닙니다. 대가로 밀찬한테 유리한 세금 감면을 밀어주고 미국 비자 발급까지 존 케리 국무장관한테 직접 3번이나 요청했어요. 혐의는 사기와 배임. 두 번째, 사건 2000번. 이건 더 노골적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신문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의 발행인 아르논 모제스와의 거래예요. 모제스가 네타냐후한테 제안한 겁니다. 당신 가족 보도를 좋게 바꿔줄 테니 경쟁신문 이스라엘 하욤에 불리한 법안을 밀어달라.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이 대화가 녹음돼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증거예요. 혐의는 사기와 배임. 근데 이건 서막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4000번. 이게 제일 무거운 건이에요. 이스라엘 최대 통신회사 베제크의 대주주 샤울 엘로비치와의 거래입니다. 네타냐후는 당시 통신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베제크한테 수십억 셰켈 가치의 규제 완화를 해줬고 그 대가로 엘로비치가 소유한 뉴스 사이트 왈라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를 쏟아내게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이건 뇌물수수까지 붙어 있어요. 뇌물, 사기, 배임.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뇌물수수 최대 10년 징역, 사기 최대 3년, 배임 최대 3년. 전부 합치면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다시는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에요. 전례가 있거든요. 에후드 올메르트. 네타냐후 바로 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6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에서 18개월로 감형되긴 했지만 2016년 2월 15일 올메르트는 실제로 교도소 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출신이 죄수복을 입은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타냐후 바로 전 임자한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재판의 수석 판사가 누구냐? 리브카 프리드만 펠드만. 바로 그 올메르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같은 판사가 앉아 있어요. 네타냐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재판이 끝나면 감옥 갈 수 있다. 전례도 있다.
유죄를 선고한 그 판사가 내 재판을 맡고 있다. 이게 한 나라의 총리가 처한 상황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남자한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재판이 잡힐 때마다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재판 일정이 밀렸어요. 전시에 총리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2024년 이번엔 레바논 작전이 추가됩니다. 재판 일정이 또 밀렸어요. 2025년 6월 드디어 검찰 반대 신문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이란 1차 공습이 벌어집니다. 법원은 또 일정을 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미국과 함께 이란 본토를 때렸습니다. 재판? 당연히 또 멈췄습니다. 보이시나요? 재판이 잡힐 때마다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에요. 두 번이면 의심이 가고, 네 번이면 이건 패턴입니다. 전쟁이 재판의 방패가 된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뉴욕타임스가 6개월을 추적했어요. 이스라엘, 미국, 중동 전역에서 110명 이상의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정부 내부 문서와 군사 기밀 문서 수십 건을 확보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네타냐후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했다. 추측이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6개월간의 탐사보도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네타냐후 측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지만 뉴욕타임스는 그의 반박은 기사의 사실관계를 반증하지 못한다고 재반박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이 전쟁이, 이 죽음이 대체 어떤 구조 위에서 굴러간 건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4년 4월입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째. 인질 가족들은 매주 거리로 나왔고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은 거세졌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테이블 위에 합의안 하나가 올라옵니다. 6주간 전투를 멈추고 인질 30명을 돌려받는 딜이었어요. 하마스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30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타냐후가 이 합의를 집어 던집니다. 왜 그랬느냐?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전화를 한 통 합니다. 이 딜 수용하면 나 연정에서 나간다.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 그비르도 같은 말을 했어요. 휴전하면 연정 해체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극우 정당 대표들입니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축이에요. 이 둘이 빠지면 과반이 무너지고 과반이 무너지면 총리직을 잃고 총리직을 잃으면 재판이 풀스피드로 돌아갑니다. 계산은 단순했어요. 인질 30명의 생명과 자기 총리직. 네타냐후는 총리직을 골랐습니다. 합의안은 폐기됐고 전쟁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휴전 합의가 눈앞에 올 때마다 극우 연정 파트너들이 나간다고 협박하고 네타냐후가 합의를 무산시키는 거예요. 2024년 6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가 보도했어요. 벤 그비르와 스모트리치가 휴전 수용하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네타냐후는 또 뒤로 빠졌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4년 4월에 합의했으면 그 시점 사망자는 약 3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만 5천 명이에요. 그 사이 4만 5천 명이 더 죽은 겁니다. 인질 30명을 데려올 수 있었던 딜을 차버린 대가가 이거예요.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타냐후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전쟁만 이용한 게 아닙니다. 법 자체를 바꾸려고 했어요. 2023년부터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사법부를 뜯어고치는 사법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법안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였어요. 결국 일부는 좌절됐지만 네타냐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더 노골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한테 사면을 요청한 거예요. 보통 사면이라는 건 유죄를 인정하고 나서 받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유죄를 인정하지도 않은 채로 사면을 요청했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사면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네타냐후의 연정 의원들이 법안 하나를 제출합니다. 법안 이름이 형사법의 모호성 종식, 사기 및 배임죄 폐지법이에요. 뭐 하는 법안이냐? 이스라엘 형법에서 사기와 배임이라는 죄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타냐후의 3건의 재판 중 사건 1000번과 2000번의 혐의가 통째로 사라져요. 사건 4000번에서도 사기와 배임 부분이 증발하고 뇌물 혐의만 남습니다. 범죄자가 자기 죄목을 법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2025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네타냐후의 재판을 즉시 취소하거나 사면하라.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사법부에 대놓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2026년 3월에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헤르조그 대통령한테 직접 네타냐후를 즉시 사면하라고 요구했어요.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했지만 이 장면 자체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해 동원되는 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면위원회, 사법부, 대통령, 연정, 입법부, 심지어 외국 정상까지 한 사람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면위원회는 2026년 3월 현 시점에서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헤르조그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안도, 사면도, 외부 압력도 아직 먹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남은 방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네타냐후의 법정 출석 기록을 보면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2024년 7월 검찰 측 입증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법정에 서야 하는 단계가 온 거예요. 2024년 12월 10일 네타냐후가 현직 총리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5시간 동안 직접 변론했어요. 그가 한 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안보 위기와 씨름하느라 부패나 사치를 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 전쟁이 알리바이가 된 거예요. 2025년 6월부터 검찰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 시점에 전쟁이 다시 확대됩니다. 이란 1차 공습이 벌어진 거예요. 재판 일정이 또 밀렸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합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네타냐후 캠프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흥분이 돌았습니다. 지금 총선하면 이긴다. 이란 전쟁의 기세를 타고 조기 선거를 치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리쿠드당 의원 길라 감니엘이 라디오에 나와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선거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냉혹했어요. 리쿠드가 28석, 지금 34석에서 6석이 빠진 겁니다. 연정 전체로 봐도 51석, 과반인 61석에 10석이 모자랍니다. 전쟁을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교 정치학과 기드온 라하트 교수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여론 지형이 사실상 고착됐다. 40%는 네타냐후, 40%는 야당, 나머지 부동층은 움직이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카드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겁니다. 네타냐후는 조기 총선을 포기하고 예산안 통과로 방향을 틀었어요. 3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법에 따라 90일 안에 자동으로 총선이 열리거든요. 이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한테 추가 교육 예산 약 8억 셰켈,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을 밀어줬어요. 이스라엘 화폐 단위인 셰켈로 연정 유지 기금까지 합치면 약 60억 셰켈이 각종 연정 파트너들한테 뿌려진 겁니다. 야당 의원 블라디미르 벨리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공정한 재원 배분이 아니라 연정 생존을 위한 매수다. 예산안은 간신히 통과됐어요. 즉각적인 의회 해산은 면했지만 총선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동시에 겹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네타냐후의 마지막 방패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했어요. 6주간 폭격을 퍼부었는데도 네타냐후가 약속했던 이란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죽었지만 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바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았어요. 핵 프로그램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재고도 그대로예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건재하고 이란은 살아남았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 두 개가 한 달을 때렸는데 정권이 안 무너진 겁니다. 네타냐후는 휴전 직전까지 트럼프한테 멈추지 말라고 압박했어요. 이스라엘 채널 12 보도입니다. 하루 전까지 휴전하면 안 된다고 매달렸는데 트럼프가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합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바깥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야당 대표 야이르 라피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정치적 재앙은 없었다.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이스라엘은 가까이도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군은 요구받은 모든 것을 수행했고 국민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전략적으로 실패했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좌파 민주당 야이르 골란 대표의 발언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역사적 승리와 세대를 아우르는 안보를 약속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얻은 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략적 실패 중 하나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있습니다. 휴전이 발표되고 몇 시간 뒤 네타냐후가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50대가 레바논 상공에 떴어요. 10분 만에 100곳 이상을 폭격했습니다. 폭탄 160발, 베이루트 남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까지 동시에 때렸어요. 하루 만에 254명이 죽고 1,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레바논에 가한 단일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어요. 이란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레바논을 때린 겁니다. 가디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란에서 좌절된 네타냐후가 레바논에 대한 처벌적 공격으로 분풀이를 한 것처럼 보인다. 이란이 이 공격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휴전에서 이탈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란 외무장관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부패 재판을 피하기 위해 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적국의 외교수장이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타냐후 한 사람의 행동이 겨우 성사된 휴전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뉴욕타임스가 텔아비브에서 만난 65세 모테 레비. 해변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시간 낭비였다. 이스라엘한테 피해만 더 줬다.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네타냐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은 차마 방송에서 옮기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27세 카렌 아무얄이라는 여성은 이스라엘 홍보기관에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정권 교체가 이 전쟁의 목표라고 약속받았다. 핵 능력 완전 제거도요. 근데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았다. 당연히 숨 좀 쉴 수 있어서 기쁘지만 지난 6주가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지난번 전쟁이 끝났을 때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전쟁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 똑같은 느낌이다. 가디언이 4월 8일자 분석 기사에 붙인 제목이 있습니다. 승자 없는 전쟁에서 네타냐후가 최대 패배자로 보인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핵심이에요. 이건 네타냐후가 가자, 레바논, 이란에서 4번 연속으로 완전한 승리와 위협 제거를 장담해놓고 그 약속이 빈말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 네타냐후한테 동시에 닥치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볼게요. 첫 번째,
형사재판 전면 재개. 지금 반대신문 단계에 멈춰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는 주 3에서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래 하루 8시간 출석을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측이 총리 업무를 이유로 하루 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5시간이든 8시간이든 한 나라의 총리가 매주 서너 번 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 겁니다. 뇌물수수 최대 10년. 올메르트를 감옥에 보냈던 그 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선. 2026년 10월 27일까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연정 51석, 과반 61석에 10석이 모자라요. 전시 총리라는 명분이 사라지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프탈리 베넷이 대한총리 후보로 부상하고 있고 그는 10월 7일 조사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네타냐후한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10월 7일 책임 추궁. 하마스 기습 당시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대응 실패에 대한 국가조사위원회 설립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타냐후는 자기가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주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압력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네 번째, ICC 국제체포영장. 2024년 11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에 대해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함돼 있어요. ICC 회원국 123개국은 네타냐후가 자국을 방문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가 방문하면 체포하겠다고 선언했고 인권단체들은 헝가리 같은 우호국에도 체포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이 체포영장의 집행 압력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는 123개국 땅을 밟을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사면 불발.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부적절이라고 했고 헤르조그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2026년 3월 30일에는 사면 요청서를 법무부에 돌려보내면서 추가 법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면이 안 되는데 전쟁이 끝나면 국민적 반발까지 합쳐져서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판 재개, 총선 패배, 10월 7일 책임론, ICC 체포영장, 사면 불발. 이 5개가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방패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 한꺼번에 덮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아레츠의 군사 전문 기자 아모스 하렐의 분석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네타냐후와 현 미국 행정부가 공유하는 약점이 전부 드러났다.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도박, 얕고 반쯤만 완성된 계획, 전문가 무시, 정치 지도부의 바람에 맞추도록 전문가들을 압박하는 공격적 행태.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미국의 전면 지원 하에 이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기회는 일생에 한 번이었다. 그 기회를 날려버렸고 다시 오지 않는다. 네타냐후가 수십 년간 팔아온 가장 큰 상품이 뭐였느냐면 나만이 이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상품이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가자에서 한 번, 레바논에서 한 번, 이란에서 2번, 4번 연속으로 완전한 승리를 장담하고 4번 다 빈말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더 이상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란 전쟁 비용만 해도 첫째 주에만 50억 셰켈,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증발했어요. 하루에 10억 셰켈 이상, 약 4천억 원씩 불타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직장은 절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이 전쟁에 쏟아부은 누적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중앙은행 발표 기준 3,520억 셰켈, 달러로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입니다. 이스라엘 GDP의 약 10%가 전쟁으로 증발한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 세금입니다. 한 사람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가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지방법원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4월 12일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이란전 때문에 선포됐던 비상사태가 어젯밤 해제되자마자 법원이 즉각 재판 일정을 잡은 겁니다. 전쟁이 멈추니까 재판이 돌아왔어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전쟁은 끝나고 있습니다. 방패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 뒤에 숨어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타냐후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패를 찾아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